자, 18번부터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18번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예요. 사실 이게 어려웠냐라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땐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낚시에 낚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푼다고 나 개천재인데 이러다가 이제 낚였을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럴 뻔했거든요. 어쨌든 자, 해설해 봅시다. y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래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뭐부터 하셨어야 되냐면은 일단 풀이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결국에 이게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AV 5 빼기 AV 뭐 V 빼고 이런 식으로 용액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를 각각 지정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저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즉 y 원자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7배래요. 가는 그러면은 5a죠. 5a. 아니죠. 가는 4a 더하기 10 빼기 2a 몰이 될 테고요. 나에서는 총 각 분자가 x가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b 더하기 4 빼기 b 그냥 4라고 계산할게요. 이게 4예요. 그러면은 y 원자수죠. 다시 각 분자마다 y 원자수가 4개씩밖에 없으니까 4b 더하기 16 빼기 4b에서 그냥 1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16의 8분의 7배면은 14가 될 테고, 그러면은 10 더하기 2a가 14, 즉 a는 2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 그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보죠. z 원자수를 x 원자수로 나눈 값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6배이다 라고 하면 가에서부터 먼저 볼게요. 왜요? 가는 몰수가 이미 확정돼 있으니까 실제 값을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가에서 x 원자수분의 z 원자수는 x 원자수가 몇이죠? 2죠. z 원자수는 3이죠. 그러니까 가는 2분의 3인데 이게 나에서의 6배이려면 나는 값이 4분의 1이 돼야 돼요. 맞죠? 즉 x분의 z 원자수는 나에서가 4분의 1입니다 라는 식을 세우려면 4분의 왜요? x가 마찬가지로 분자당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총합치면 4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z 원자수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4 빼기 b 해서 이게 4분의 1입니다 라고 나오면은 4 빼기 b가 1이 되면 4분의 1이 딱 되죠. 즉 b는 3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푸시면은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조건을 보실 때 가에서 z의 질량이 4.8이래요. 그러면은 z의 질량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z 분자나당 z 원자수 곱하기 z 그 분자의 몰수의 총합이죠. 그러면은 가에서의 z는 3z만큼 있을 거예요. 이게 4.8g이라면은 z는 1, 즉 v 우리가 아까 생략했잖아요. v당 1.6g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나에서 xy4의 질량이 wg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wg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창의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xy4z잖아요. 그러면은 이 xy4z라는 분자에서 원자량의 총합은 분자량이다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은 xy4하고 z로 떨어뜨려 해석하는 거예요. 즉 xy4하고 z가 각각 1몰씩 있다고 해석해도 아직까지는 큰 질량을 더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z가 결국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여기 나에 들어있는 z의 질량은 일단 1.6g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xy4하고 z하고 더한 게 1몰이니까 얘하고 얘를 계산했을 때 xy4의 질량비는 각각 3대 1이니까 얘는 3분의 w만큼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래서 3분의 4w 더하기 1.6은 8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이걸 이해 못하고 w 더하기 1.6은 8이라는 식을 세워버리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W는 이 값을 구하면 4.8이 나올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결국에 W 4.8이라는 값은 즉 XY4는 3V당 Wg이 있다는 소리고 V당 1.6g 이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Z까지 1.6이 나왔었고 그러면은 요 XY4 2V만큼 들어있었던 가에 들어있는 XY4의 총질량은 3.2g이 나왔었을 테고 요 Y2Z는 8.6에서 3.2를 뺀 5.4g이 나왔을 테며 이 Y2Z가 3V몰 있었을 테니까 Y2Z는 V당 1.8g이 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통하여 이 Z1.6을 이용해 Y는 0.1당 V가 될 테고 이거를 이용해서 또 XY4에서 총 빼보면 X는 1.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쵸? 즉 CH5였어요. 그래서 정답을 구하면은 4.8 곱하기 Z의 원자량인 16분의 X의 원자량 12 해서 정답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어요. 그쵸? 4.8 곱하기 4분의 3, 3.6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쵸? 19번. 표는 이거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액성은 중성이다. 그쵸? 가의 액성이 중성이다라고 나오는 순간 이거 조건에 OH-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의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의 비율에서 1대2만큼 존재했으니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NaOH하고 KOH가 1대2던지 혹은 NaOH와 KOH의 몰농도비가 2대1이던지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했을 때 요 1대2 대 3이라는 나의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의 비율을 이용하여 해석하면 된다. 그쵸? 만약에 1대2였을 경우에는 나의 경우는 2대6이 됩니다. 그럼 1대3의 값이 있나요?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시면 되고 만약에 2대1을 먼저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4대3이 될 텐데 요 1대2 대 3에 4대3이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틀린 거죠. 그러면은 NaOH와 KOH의 몰농도비는 1대2구나 임을 이용하여 다시 세워보면 1, 1, 2, 2, 2, 2, 6, 6이 될 테고 여기에서 가의 액성은 중성이니까 HCl은 10당 3, 3 들어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수의 비가 1대2 대 3인데 지금 1대 3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 2라는 값이 H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즉 나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총량은 8 더하기 4에서 12가 됐던 거죠. 그래서 X는 40이 된다 했고 다에서도 40이 되고 12, 12로 적은 다음에 다에 존재하는 양이온수의 비율이 1대 1대 1이려면 어찌됐건 이 세 개 중 두 개인 Na 플러스와 K 플러스의 몰수는 같아야 되니까 얘가 2대 2, 2대 2 이건 상대값이니까 이렇게 치고 일단 얘가 2Y ml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런데 남은 H 플러스의 수와 여기에 들어있는 Na 플러스 K 플러스 수가 전부 다 같으려면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4, 4, 4, 4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12 빼기 4 빼기 4에서 남은 H 플러스 수가 4가 나오니까요. 따라서 Y는 20이 될 테고 Y분의 X는 2번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킬러를 없애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가를 없앴어요. 이게 수특 문제보다 학교 내신보다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해석하면서 제가 19번을 풀 때 현타가 좀 많이 왔어요. 이게 이러고 있는 게 맞나? 화학의 의미가 있어졌나? 중화반응이 이제 화학의 꽃인데.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전자배치 문제가 더 어려운지 중화반응 문제가 더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참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개수는 여전히 다 줬어요. 그쵸? 6월에도 다 주고 작년 수능에도 다 주고 작년 구평에도 다 주고 요즘은 이게 메타인가 봐요. 어쨌든 표는 실린더의 양적 관계 문제니까 1에서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은 27Wg이고 1에서 3에서 A는 모두 다 반응하였으며 C분의 A가 화학식량 B가 5분의 2입니다 라는 것을 이용하여 개수 나왔고 C분의 A의 화학식량 B가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쓰는 거예요. 그냥 1313 25 하면은 이만큼의 A가 반응하면 5만큼의 C가 생성되는구나를 여기서 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험 1에서 A가 14만큼 반응했으면 혹은 실험 1, 2, 3에서 A가 각각 14, 77만큼 반응했으면 반응 후 생성된 C의 질량을 바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즉 1에서는 35W만큼 2하고 3에서는 2분의 35W만큼이 생성됨을 알 수 있죠. 곱하기 2분의 5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써놓긴 하죠.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쓸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1에서 보면은 14W의 A가 반응했고 얼마만큼의 B가 반응하면 C는 35W만큼 생성되고 D는 27W만큼 생성됨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써야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 이 B는 35W 더하기 27W 빼기 14W의 값인 48W만큼이 반응해야 되겠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그쵸? 그럼 반응 질량비 다 나왔죠. 요 2대5를 였다가 그대로 쓰려면은 48을 7로 나눠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쓸게요. 그러면은 14, 48, 35, 27, 13, 13 하고 9, 35, 16, 14로 쓰고 요 값이 1477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그대로 화학식량으로 지정해서 각각 1몰, 2분의 1몰, 2분의 1몰이라는 A의 값이 있고 6몰 하고 2분의 9몰, 4분의 9죠. 4분의 9몰이라는 B의 값을 지정할게요. 그러면은 반응 후 D의 양분의 B의 양을 계산해야 되니까 얘도 계산하면은 2분의 3몰, 2분의 3몰 요 정도까지 계산하고 2하고 3을 노가다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실험 2를 보면은 2분의 1 하고 XW니까 계산을 버리고 쓰지 않고 여기서 A가 반응했으니까 1대 3대 1대 3이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반응 후 D의 양분의 B의 양이 2가 되려면 얘가 2분의 3이 되려면 얘는 3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려면은 이 반응 전 B의 값은 3 더하기 2분의 3에서 2분의 9몰이 들어있었어야 됐던 거고 실험 2에서 반응 전 B의 질량이 2분의 9몰이 들어있었으려면 아까 B의 질량 중 화학식량을 16으로 잡았으니까 X는 2분의 9 곱하기 16해서 72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실험 3에서는 2분의 1몰하고 4분의 9몰이 있는데 1대 3으로 A가 모두 반응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2분의 3이 되는데 반응 후 D분의 B의 실제값을 물어보려면 얘는 4분의 9 빼기 2분의 3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맞나요? 4분의 3이죠. 그쵸? 4분의 3이 되니까 Y는 2분의 1이 되며 따라서 X 곱하기 Y는 72 곱하기 2분의 1에서 36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총평 도대체 뭐가 어려웠던 시험인지 모르겠고 진짜 얘네 아니었으면 1컷을 50으로 잡아도 할 말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학력 수준을 고려해서 한 47 정도로 예상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수능 때 보거나 10월 모의평가 때 한번 보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